자, 관련 문제입니다. 자, 부작위법은 이 관련 문제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먼저 처벌. 자, 진정은요, 형법 각칙, 개개의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법조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부진정이죠. 이 부진정은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부진정은 이 18조는 우리 부작위법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조문에 가보면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자기범과 똑같이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 동그라미, 즉 자기에 의한 살인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나 형량이 똑같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부작위범은 자기범에 비해서 비록 행위불법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자기범과 똑같이 처벌한다. 자, 됐나요? 자, 그러나 입법론 밑줄 그시고, 자, 뭐라 그럽니까? 임의적 강경 사유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수 학자들 얘기입니다. 실정법은 얘기는 아닙니다. 실정법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을 체크하세요.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출문제.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에 비해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형법 조문은 이를 임의적 강경 사유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습니까? 틀렸죠. 형법은 자기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자, 됐고 출제가 잘 되는 파트라서 여기를 동그라미 칠게요. 색깔 칠할게요. 자, 두 번째는 미수입니다. 자, 진정은요, 형법상의 진정 부작위범은 거의 모두 다가 거동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불가능하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퇴거불응죄 밑줄 동그라미 1번 출제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집합명령 위반죄 밑줄 그시고 여기도 동그라미. 이 두 가지는 예외다. 즉 미수처벌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부진정은요. 부진정은 결과범위이기 때문에 미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탈락되면 미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표가 있을 텐데요. 쭉 내려오시면 형식설에 따라서 양자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수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렇죠? 진정은 이론상 미수가 없다. 다만 예외가 집합명령 위반죄, 퇴거불응죄는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부진정은 당연히 있고요. 자, 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 발생이죠. 결과 발생. 진정 부작위범은 대부분 거동범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결과범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부진정은 대부분 결과범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요하고. 됐나요? 됐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로 과실범입니다. 과실. 자,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이론상입니다. 미수가 없어요. 이론상. 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론상 처벌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과실에 의한 부작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론상이고요. 실정법상입니다. 실정법 형법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진정 밑줄 그시고 X. 진정 부작위범의 과실범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실정법에는. 따라서 과실에 의한 진정은 부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만 인정된다? 그렇죠. 부진정에만 과실범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진정은 과실범 처벌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정법에는 없다는 것이고 부진정은 가능합니다. 됐죠? 그리고 요 신분범 얘기인데 신분범은 이제 부진정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보호진입적 지위가 있을 때 이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신분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분범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앞에 개념 정리할 때 앞에 부작위와 뒤에 부작위가 이퀄이 되면 이것이 진정이고요. 앞에 부작위와 뒤에 자기 글씨가 다르지? 이퀄이 아니면 부진정이 됩니다. 이런 개념 파악 전부 다 앞 시간에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죠? 자, 착수시기 갑니다. 착수시기. 원래 이 착수시기는 제 교재에서는 미수 파트에 있었는데 부작위범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자, 진정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론상 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수를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부진정은 결과범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검토하고 미수효과에 존재하죠. 부진정은. 그러면 이 부진정은 언제 착수를 인정할까? 라고 하는데 다수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구조행위를 지체함으로써 세월호 사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행위를 지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존 위험이 증대됐을 때 그때 착수로 가자. 이렇게 보는 것이 학설이었습니다. 자, 학설은 여기까지 예전에 다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줄곧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면 요 배임죄 파트에서 요 착수시기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요 판례가 23년도 경찰 1차 시험에서 요 판례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작위를 착수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는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그 결과 발생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배임죄의 착수로 인정하겠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냥 읽어보시고 23년도 경찰 1차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공범인데요. 공범이 제일 출제가 잘 되죠.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공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공범은요, 우리 저 뒤에서 공범을 배우겠지만 협의 공범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요. 뭐 광의 공범이라는 것도 있고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개념은 미리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공범 파트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판을 보면 부작위에 의한이잖아요. 그쵸?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고 밑에 칸은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입니다. 그래서 의한 거냐 대한 거냐 이 개념 파악을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하여 노트를 펴봅니다. 노트를 펴보면 첫 번째가 이거야.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고 두 번째는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공범이 있고 정범이 있어요. 이때 공범은 여기 나와있네. 밑에 나와있네.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이 네 개를 공범 파트에서 배웁니다. 자, 이 공범이 이 네 가지의 공범이 정범에게 가담을 합니다.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든. 근데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다 했잖아요. 그 말은 부작위로서, 여기 부작위로서, 영어로 by, 부작위로서 가담한다고요. 그러면 부작위범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공범이 네 가지가 있다니까.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인데 이 부작위로서 가담하려면, 부작위범이 되려면 보호지인적 지위라는 것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왜? 부작위로서 가담하는 거니까. 자기로 가담하면 보호지인적 지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애당초 없어요. 근데 부작위로 가담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지인적 지위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작위범이 되는 것은 공동정범은 돼요. 공동정범은 돼요. 그리고 종범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간접정범과 교사범은 안 돼요. 간접정범과 교사범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간접정범이 되려면 의사지배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의사지배가 안 돼요. 부작위론을 통해서는. 자, 의사지배가 뭔지는 저 부작위범, 간접정범 할 때 말씀드립니다. 교사가 안 되는 것은, 교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결심 없는 자를 범죄 결심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그 창조력이 부작위를 통해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즉 부작위에 의한 교사도 되지 않는 거예요. 되는 것은 공동정범과 종범밖에 없어요. 두 번째, 부작위범에 대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공범이 정범에게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하는데 이때 가담 형태가 부작위범에 대한했으니까 이건 자기로 가담하는 거예요. 자기로 가담하기 때문에 보호지인적 지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때 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위범에 대한했으니까 이 정범은 뭐다? 이 사람이 부작위범인 거예요. 부작위범인데
공범이 자기범 형태로 지금 가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형태는 보증인적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없고 역시 공범은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인데 자기로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돼요. 다 돼요. 그 점에서 1번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기본서 와볼게요. 방금 읽었던 대로 부작위에 의한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사는 안 된다. 그리고 간접정범도 안 된다. 그 이유가 교사에서는 부작위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다. 부작위는 의사지배가 안 된다. 그래 간접정범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되죠? 방조됩니다. 방조. 당연히 보호지인적 지위가 있을 때 됐어요? 됐고 당연히 공동정범 어디 갔습니까? 공동정범 여기 밑에 나오잖아. 여기 나오죠? 공동정범은 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된다. 라고 되어 있고 판례는 뒤에 나올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부작위범에 대한 할 때는 다 됩니다. 자기 형태로 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 방조, 간접, 밑에 공동 다 됩니다. 이건 자기 형태로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지인적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없죠. 이해됐죠? 출제가 무지무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도표 나와 있죠? 부작위범에 대한 이란 부분은 다 돼. 다 돼. 보호지인적 지위 필요 없어. 부작위에 의한할 때는 이것만 돼. 두 가지만. 그쵸? 이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됐죠? 자, 판례를 봅니다. 자, 중요한 판례인데요. 꺽쇠 1번에 별표를 쳐봅니다. 자, 무수히 출제가 많이 되었죠. 자, 부작위범 사이도 공동조범이 가능한데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이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있어서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입니다. and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1, 2,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췄을 때 부작위범 사이 공동조범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을 말합니다. 진정. 자, 필기를 해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부작위범 사이 공동정범도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꺽쇠 2번은 앞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공중위생법상의 공중위생업의 신고 의무 이것은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신고 의무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장 말합니다. 가게 사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공중위생 영업이 어떤 걸 말합니까? 목욕탕, 세탁업, 미용실 등을 말합니다. 그 가게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직원이라든지 보조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 직원이나 보조자가 그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죄의 공범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으시고요. 출제는 1번이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번도 출제 빈도 비수를 보니까 2번도 3번 이상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2번도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판례들도 전부 다 진정 부작위범, 여기 진정이죠? 전부 다 진정 부작위범에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진정입니다. 진정이기 때문에 꺽쇠 1번에 해당되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부작위범 사이 공동조범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본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등에 필요한 수수 보호 의무자, 확인 서류 등 그 수수 의무가 있는데 그 수수 의무 위반죄 이것도 진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꺽쇠 2번에 해당되는 이 직원이나 보조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X 할게요.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근무하고 있는 이 전문의 같은 경우는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 변동 보고 의무 위반죄 이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공동정범이 된다는 취지고요. 자, 그 밑에도 판례본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죄목이 약간 다르죠. 이것도 주식 변경 보고 의무 위반죄 이것도 진정인데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진정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확인 서류 수수 의무 위반, 주식 등 대량 보유 변동 보고 의무 위반, 주식 등 대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몇십만 주, 몇백만 주 갖고 있는 사람들, 대주주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고 팔 때 보고 의무가 있는데 보고 의무를 하지 아니하면 이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여기도 주식 등 변경이 있다면 보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아니했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되는데 진정이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작위범을 모두 다 마치도록 합니다.